자, 저번 시간에 배웠던 18 그리고 20번, 21번 지문에 해당하는 복습 테스트고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발생하다의 뜻이 정말 자주 나오죠? 저번 시간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또 한 번 문제로 만들었어요. 자주 나온다는 건 그만큼 출제 확률이 높다는 걸 반증하겠지. 자, 여기 시연아. 자, 5개 말해보세요. take part. 어허. 틀렸어요. 이거 벌써 1등급 날아갔다. take place죠. 그죠? 봐봐. 아는 건데 이렇게 실수가 나와요. 자, 제대로 외우셔야 돼요. take place. 무슨 뜻이야? 발생하다. 나머지도 말해보세요. rise. 올라가다란 뜻도 있지만 발생 또는 출현이란 뜻이 있습니다. 명사로도 사용이 돼요. 자, 그 다음에 happen. 자, 쓰세요. 모르는 거. 네, 오답 정리하면서. 자, 그 다음 occur. 자, 그 다음 마지막 appear. 이것도 등장이란 뜻도 있고요. 출현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외워볼까요? arrive가 도착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자, 출현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arrival. 명사형이 출현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A는 appear 쓰셔도 되고 arrive 쓰셔도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출현과 그리고 출현에 관련된 혹은 발생에 관련된 동사들은 일형식이고요. 일형식 동사가 이게 있다라는 거에서 외워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것까지 가야 돼? 얘네들은 문법적으로 봤을 때 수동불가, BPP 형태가 불가능한 동사들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출현이 BPP가 안 된다면 일형식이라면 반대로 소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대 단어 역시 같은 특성을 가져요. 소멸하다 영어로 뭐 있습니까? 없어지다, 사라지다. disappear 이런 거 기본 단어고요. 자, 그 다음에 사라지다. vanish. 맨 밑에 나와 있죠? 자, vanish도 사라지다, 소멸하다요. 또 perish 같은 단어도 소멸하다, 사라지다가 되겠죠? 뭐 ruin 같은 단어도 마찬가지고요. 자,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장을 영작하세요. 자, 그녀는 내게 더 열심히 공부하라고 요청했다인데, 자, 항상 서술형 문제를 풀 때는 주어와 그리고 동사를 찾으셔야 돼요. 그녀는 요청했다로 시작하면 되겠다. 자, she 뭐가 될까요? ask 되고요. 동사를 사용했으면 바로 그 동사의 문형을 떠올리세요. ask me. ask me. ask 목적어 투부정사. 요거부터 하셔야 됩니다. 기준을 세울 때 ask 뭐 1형식도 되고 3형식도 되고 5형식도 되고 다양한 문형이 존재하는데 일단 기준은 5형식으로 잡으세요. 왜냐면 1, 3은 사실 굉장히 쉬워요. 보통 서술형에서는 5형식 문장을 자주 내기 때문에 5형식을 기준으로 일단 떠올리시면 됩니다. ask 목적어 투부정사 쓸 거니까 ask 목적어 뭐가 될까요? 4개가 되겠죠. me. 그 다음 마지막 투부정사 공부하라고 to study고요. 자, 마지막 부사 채우면 되겠네요. harder. 여기서도 ER 같은 거 안 써서 틀리는 친구들 많더라고요. 자, 비교급에서 3음절 이하의 짧은 단어들은 ER을 붙여서 만들죠. more hard도 안 됩니다. 자, 3번입니다. 사전의 뜻을 갖고 있는 단어들인데, 자, 첫 번째, 미리 사전에 어떤 거 있습니까? in dictionary 아니에요. 자, in 창의적이긴 했는데, 예. 저라면 맞게 해줬을 것 같아요. 너무 창의적이어가지고 사전에. 자, in 설마 in dictionary를 썼니? 아니에요. 예. in advance 미리란 뜻입니다. 현지글 18번 지문에서 되게 많이 나와요. in advance 미리고요. 그 다음 요거 이렇게 연결해야 돼요. 한 단어입니다. beforehand 한 단어예요. beforehand 사전에. 다 배웠는데 여러분 복습 하나도 안 했구나. 큰일 났네. 자, 마지막 ahead of time까지. 자, 얘가 왜 중요하냐면 제가 미니 테스트로 만드는 문제들은 다 서술형 재료들이에요. 예를 들면 미리, 이전에, 사전에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되는데 조건 단어에 advance만 제시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in을 외워서 찾아서 만들어서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단어로 외워주세요. in advance, beforehand, ahead of time.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장을 영작하세요. 자, 일단 주어와 동사를 먼저 찾으라고 했죠. 주어는 선생님은 이고요. 그 다음 동사는 어디가 되니? 알지? 못한다가 되겠죠? 주어 동사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my teacher doesn't know까지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목적어 명사 덩어리를 영사 덩어리를 영작해야 되는데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했었지? 해석을 해봤을 때 혹은 내가 들어가야 되는 말이 뭔가를 떠올려 봤을 때 한글 문장을 봤을 때 얼마나 어떻게 언제 이런 의문사가 들어가면 주, 동이라고 했잖아요. 의주동이 명사 덩어리가 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채워야 할 한글 파트가 우리가 채워야 할 부분에 의문사가 표현이 들어간다면
반드시 의주동의 어순으로 배열해야 돼요. 자, 어떻게 될까요? 일단 해볼게요. How 얼마나 큰 열정을, 여기가 하나의 의문사 덩어리가 되거든요. How big passion. 그 다음 주어는 뭡니까? I have고요. 어디에? 음악이니까 마지막에 in music. 보통 장소와 시간과 관련된 말 이렇게 끝에 옵니다. 자,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죠? 제가 설명을 대충 넘기려는 게 아니라 How big passion이 하나의 의문사, 그 다음에 I가 주어, 그 다음에 have가 동으로 의주동을 만족은 했는데 의문사가 이렇게 길어지죠. 그치? 이렇게 의문사가 길어지는 경우는 딱 두 개예요. what 아니면 how거든요. 특히 how. how라는 애는 의주동으로 쓸 때 이상하게도 뒤에 문장에서 형용사나 부사를 가지고 나와요. How much is it? 혹은 뭐 how much it is? How many? 이건 좀 이상하고 how much it is? 혹은 또 뭐 있을까? How pretty you are? 이런 식으로 how는 뒤에 있는 형용사나 부사 성분을 끌고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거진. 여기서는 뭘 끌고 나왔니? big passion이라는 명사 덩어리를 끌고 나왔죠.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는 how big이라고 big만 끌고 나가야 되는데 big이라는 형용사가 패션을 꾸미고 있거든요. 그래서 패션까지 덩달아 끌려 나오는 형태예요. 이해니? 원래는 how big I have passion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데 big이라는 형용사가 패션을 꾸미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패션이라는 명사까지 덩달아 끌려 나간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자, 원칙은 뭐냐면 how는 뒷문장이 완전하니 불완전하니? how는 부사 성분이기 때문에 완전해야 되거든요. 자, 뒷문장 완전해 불완전해? Big passion I have in music.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완전한 문장이죠. 이해니? 자, 그래서 문법 문제에서는 how vs what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how와 what의 대결은 how 다음은 완전, what 다음은 불완전으로 푸는 거고요. 끌려 나갔든 안 끌려 나갔든 뒷문장은 완전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서는 이 big passion이라는 명사 덩어리가 전체가 끌려 나간다는 걸 알 수 있었어야 하는데 아마 지금 처음 영작을 해보니까 좀 낯설 텐데 나중에 계속 반복될 거거든요. how는 형용사나 부사를 끌고 나갑니다. 아셨어요? 네. 하나만 더 연습을 해볼게요. 이건 조금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필요가 있으니까. 자, 제가 한글로 예문을 드릴 테니까 영작해 보세요. 자, 나는 기억하고 있다. 얼마나 그들이 아름다웠는지를 한번 영작해 보세요. 아름답다는 beautiful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두 문장 영작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같이 해볼게요. 자, 일단 서술형 문장을 영작할 때는 주어와 동사를 찾는 게 원칙이라고 했죠? 나는 기억하고 있다. 제가 일부러 앞에다 어순을 좀 도치시켜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I remember 까지는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remember 다음엔 어떤 성분이 와야 되니? 목적어가 와야 돼요. 명사 덩어리가 와야 되는데 명사로 와야 될 부분이 의문사 표현이 들어가 있죠. 얼마나 그들이 아름다웠는지라는 의문사가 들어가고, 자, 명사 덩어리가 되니까 의주동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how가 일단 와야 되고요. how, 그쵸. 형용사를 끌고 나가고 부사를 끌고 나간다고 했잖아요. 보통 how는 how beautiful they were. 그쵸. 여기서 시제 주의해야 돼요. 자, 여기는 혼합 시제 문장입니다. 기억하는 건 현재인데 그러니까 그들의 과거의 모습을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were를 쓰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이렇게 형용사 끌려나가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리고 how 다음은 완전 불완전?
완전하다는 거. Beautiful they were. 자, 이렇게 beautifully 끌려 나갔지만 완전한 문장이죠. 이제 두 번째 문장은 이번엔 부사가 끌려 나갈 거예요. 나는 말할 수 없다. I can't. 우리 말하다리로 동사 배웠지. I can say. speak는 일형식이라고 했고요. 그렇죠. say 3형식으로 쓸 수 있다고 했죠. I can say 혹은 tell도 괜찮습니다. tell something, say something 이렇게 쓰이니까요. 자, I can say로 해볼게요. I can say, I can tell. 그 다음 목적어로 들어갈 부분이 얼마나 열심히 그들이 영어를 공부했는지를 이라는 의문사 덩어리예요. 의주동이겠죠? How hard 이렇게 부사나 형용사가 일단 끌려 나가게. How hard. 그 다음 완전한 문장 쓸 겁니다. They study English가 되겠죠. studied예요. 여기서도 일이 안 쓰면 또 틀리는 거죠. 빵점. 조심해야 돼요. 시제가 진짜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실수는 다 시제에서 나와요, 상위권에서. I can say how hard they studied English. 이렇게 hard가 끌려 나가는 형태고요. 자, 그리고 how 다음은 완전 불완전? 완전하다고 했기 때문에 부사가 끌려 나갔다는 건 뒷문장 완전한 문장이 뒤따른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알겠습니까? 이제 how 영작할 수 있겠죠? 얼마나 할 때는 뭔가 성분이 끌려 나갈 수 있다. 근데 우리가 방금 풀었던 서술형 문제 있잖아요. 이 서술형 문제의 경우에는 형용사가 끌려 나가면서 뭐까지 덩달아 끌려 나갔어. 명사까지. 왜? 그 형용사가 보어로 쓰였던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였기 때문에 그 명사까지 같이 끌려 나가요. 이게 되게 특이하죠. 이해했습니까? 가장 최상의 난이도의 문제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5번입니다. 동사를 어법에 맞게 변형하세요. 근데 자, since COVID-19. 자, 이게 무슨 의미니? 자, 여기는 가은이 해석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19 때문에란 뜻도 그건 접속사의 뜻이죠. 이후로라는 뜻의 전치사예요. 자, 코로나19 이후로라고 했다는 건 자, 코로나19은 과거의 한 시점을 의미해요. since 다음에는 과거 시점이 나와요. 문장이 됐든 전치사가 됐든 과거 시점이 나와야 돼. 그러면 코로나라는 시점 이후로 쭉이라는 건 코로나라는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기간을 의미하거든요. 기간입니까? 점입니까? since the COVID-19은 기간이죠. 자, 여기서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 시제 설명해 드릴게요. 자, 화면 보시고요. 자, 보면 여기를 현재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여기를 미래, 그리고 여기를 과거로 해보죠. 자, 타임라인이에요. 지금 현재의 한 점, 그리고 미래의 한 점, 과거의 한 점을 찍었는데 현재 일어난 일은 무슨 시제로 쓰니? 현재 시제로 쓰고요. 미래에 일어날 일은 미래, 과거에 일어났던 일은 과거 시제로 써요. 그러면 과거에 일어나서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는 일은 과거 시제로 쓸 수 있니? 과거에 시작은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과거 시제가 아니죠. 현재 시제도 아니에요. 이렇게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 일을 완료 시제, 현재 완료 시제로 씁니다. 자, 형태를 잘 보시면요. have가 무슨 뜻이야? 가지다의 뜻이에요. 언제 가지고 있는 거니? 과거에 have가 have 현재 시제잖아요. 언제 가지고 있는 have. 현재 갖고 있어요. 뭐를? 과거의 동작을 현재 갖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시작을 했는데 현재 그 과거의 동작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계속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즉 현재 완료라는 건 과거에 시작한 일이 지금까지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기간을 나타내는 시제예요. 알겠습니까? 제가 이거 알려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완료라는 건 have pp 혹은 had pp 혹은 미래 완료 will have pp는 다 기간을 나타내는 시제예요. 우리말에 없는 시제입니다. 우리말은 현재, 과거, 미래밖에 없어요. 그걸로 모든 상황을 다 표현하는데 영어에는 독특하게도 완료 시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나타낼 때는 완료 시제를 써야 돼요. 그러면 대과거라고 얘기를 해보면 과거에 시작해서 과거까지 계속 일어난 일은 had pp 쓰는 거고요. 과거에 시작해서 현재까지 일어난 일은 have pp 쓰는 거고요. 현재 시작해서 미래에 끝날 일은 기간을 나타내는 말이 나오면 미래 완료를 쓰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우리 방금 풀었던 문제로 돌아와 보면 코비드-19 이후로라고 했거든요. 자, 이거 어떻게 끄지? 이거 어떻게 끄니? 자, 코로나19 이후로라고 했으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현재가 종속되어 있는 기간이니까 무슨 시제를 쓰겠어요? 완료 시제를 써야겠죠. 왜? 기간의 표현이 나왔으면 기간의 시제를 써야 돼요. 그래서 have
not seen 혹은 haven't seen을 써야겠죠. 그 완료라는 시제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기간을 나타내는 시제입니다. 아셨어요? 그럼 C번 풀어볼까요? By 2100가 나왔는데 2100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2100년이면 by가 무슨 의미예요? by? 뭐뭐 근처 뭐뭐 즈음. 그렇죠. 시간과 함께 쓰이면 by는 뭐뭐 근처 뭐뭐 즈음이란 뜻이야. 그럼 2100년 즈음이라고 하면 2100년 즈음 기간입니까? 점입니까? 2100년 즈음 기간이죠. 기간이면 기간의 시제에는 완료 시제 써야 되는데 2100년은 미래의 기간이야 현재 기간이야? 미래 기간이면 미래 완료 쓰는 거예요. 그럼 will have vanished가 정답이겠죠. 그리고 사라짐 당할 것이다라고 BPP 쓸 수 있을까요? will have been vanished. BPP 못 쓰죠? 이유는 자동사죠. 사라지다는 나타나다와 마찬가지로 일형식이기 때문에 BPP를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will have vanished가 정답이에요. 이제 완료 정확하게 이해했지? 기간을 나타내는 말이 오면 반드시 완료 시제를 사용합니다. 과거 기간이면 과거 완료, 현재 기간이면 현재 완료, 미래 기간이면 미래 완료. 그래서 공식처럼 since 나오면 무조건 앞에는 현재 완료예요. 현재 완료가 어법 문제에선 자주 나옵니다. 6번 문제가 아니라 B번 풀어야죠. B번은 자 when 문장이 나왔는데요. 자 when she called가 돼야 돼요. When she called me yesterday. 자 왜 ed가 되냐면 자 when은 한 점을 찍는 접속사예요. 예를 들면 누구누구가 뭐뭐 했을 때 무슨 시제야? 과거 시제고요. 한 점을 찍죠. 누구누구가 뭐뭐 할 때 현재 시제죠. 현재 한 점이에요. 누구누구가 뭐뭐 할 예정일 때 이거는 미래 시제가 되겠죠. 그래서 when이 나오면 한 점을 찍고요. yesterday 과거 시점에 한 점을 찍는 부사 또한 나왔네요. 과거의 한 점이기 때문에 called고요. 앞에가 과거니까 뒤에도 시제 일치가 돼서 went가 정답입니다. 알겠어요? 네. 앞에가 점을 찍었는데 갑자기 뒤가 기간이 나올 수 없어요. 완료를 쓸 수 없다는 얘기죠. 대과거 같은 거 못 나온다는 얘기니까 헤드 PP 못 나와요. 점을 찍으면. 알겠죠? 자, 다음입니다. 자, 6번 cause라는 동사의 문형을 적을 건데요. 자, cause 하면 어떤 문형이 대표적이죠? cause 목적어 to 부정사, avoid ing, train 목적어. 이거 저번 시간에 나온 동사들이에요. to 부정사. 자, 여기가 제일 중요하죠. leave 목적어 형용사. 자, 이 마지막에 나오는 leave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서술형에. leave 목적어 형용사. 누구누구를 뭐뭐한 상태로 남겨두다 라는 뜻이고요. 자, 이때 형용사라는 건 실제 형용사 단어가 올 수도 있어. happy 같은 형용사도 오지만 보통은 ing나 ed를 의미합니다. 분사는 형용사라고 했죠? ing나 ed 형태가 많이 온다. leave 목적어 ing, leave 목적어 ed. 자, 그 다음 단어 문제인데요. 만성의라는 단어 뭡니까? chronic. 자, 만성은 천천히 발생한다 라는 뜻이고 급성은 acute죠. 급성 acute. 자, 어휘 문제 나올 수 있고요. 자, 영작 다음 8번 문제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한글 문장을 영작한다면 사람을 주어로 쓸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뭐가 주어가 될까? I가 주어고 늦고 말았다가 동사가 될 텐데 자, 동사를 사용하려고 보다 보니 늦고 말았다가 영어로 어떻게 정작을 할 거예요? 늦고 말았다. 그래서 답이 안 보이죠? 근데 조건을 보니까 cause라는 동사를 사용하래요. 아마 이 정도의 단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cause라는 동사의 특징을 살펴봐. 무슨 뜻이니? 뭐뭐를 야기하다, 뭐뭐를 야기시키다, 일으키다. 그러면 보통은 주어가 사물이 오죠. 사람이 아니라. 이해니? 그럼 누구누구가 뭐뭐를 야기하다니까 뭐가 뭘 야기해야 되는 상황이니? 교통사고가 수업에 늦는 것을 야기해야겠죠. 주어를 뭐로 잡아야 돼? 나가 아니라 a traffic accident로 잡았어야 돼요. 주어가 사물이 돼야 됩니다. cause가 동사가 될 때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주어 뭐로 잡을래요? a traffic accident 또는 a 대신에 더를 쓰셔도 됩니다. the traffic accident. 자, 이렇게 단어를 다 제시하지 않는 서술형의 경우에는 스펠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a traffic accident. 자, 그 다음 주어가 나왔으면 동사죠. 시제 잘 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caused죠. 물주구문이라고 부릅니다. 사물이 주어요. 자, 교통사고가 야기했다. cause 목적어 투부정사니까 누가 뭐 하도록? me. 그죠? 내가 뭐 하도록? 늦는 게 뭡니까? 늦는 거. to
late를 그냥 쓰려고 하다 보니 자 late는 무슨 뜻이야? 늦다라고 외우면 이 서술형을 맞출 수가 없어요. late는 늦은이라는 형용사예요. 품사 정확하게 외워야 돼요. 그래서 late가 늦은인데 그럼 투부정사라는 건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야 되거든요. 자, 형용사를 동사로 만드는 법은 앞에 be만 붙이면 돼. be late가 무슨 뜻이야? 늦다예요. 그래서 to be late라고 쓰시면 됩니다. too late 앞에 그냥 too late 쓰면 안 돼요. 투부정사라는 건 반드시 동사 원형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제어가 행복하니 형용사, 행복하니한 뜻을 갖고 있는 형용사가 뭐니? 해피. 그러면 happy를 동사로 만들어 보세요. be happy. 그렇죠. 행복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행복한이라는 happy라는 단어를 투부정사로 만들어봐. 투부정사고요. 네, happy를 투부정사로 만들어봐. to be happy가 돼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형용사 앞에 be를 꼭 붙여줍니다. 동명사로 만들어봐. being happy. 해핑이라니. 네, being happy죠. 해핑 아니고 being happy. 네. 자, 그 다음 9번입니다. 요게 오늘의 가장 어려운 문제이자 여러분이 족보를 얼마나 복습을 했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한글 문장을 보고 어떤 구문을 활용해야 될지를 떠올려야 되거든요. 아마 학교 서술형 중에서 가장 어려운 형태의 문제가 나온다면 이렇게 학교 수업 때 잠시 스쳐가듯 언급했던 구문을 활용한 문제를 내실 거예요. 저 혹시 어떤 구문인지 아니? 여러분들께 복습의 중요성을 어떻게 각인시켜 드리기 위해 낸 문제입니다. 첫 수업 때 배웠어요. Not so much ASB. 동화고기 줄였습니다. Not so much ASB.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학교 수업에 선생님이 한번 이렇게 언급했던 구문들이 서술형으로 출제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학교 수업, 이제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때 학교 수업에서 필기 정말 열심히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 국어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고 바쁘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그 짊어져야 될 짐을 학원 선생님이 덜어드리는 거잖아. 그런 걸 전달해 주셔야지 제가 또 그런 걸 집중해서 자료도 만들고 훈련을 시켜드리겠죠. 그래서 각 선생님들한테 학교에서 배웠던 필기 사항들을 전달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출제자는 선생님이니까. 이런 건 진짜 안 해보면 못 풀어요. 자, 어떻게 될까요? 같이 해볼까요? My goal이고요. 나의 goal. 내 목표는 뭐뭐라기보다는 뭐뭐다 라고 할 때 is not. 자, 일단 주어가 나왔고 is를 쓰면 좋겠죠? 자, 썼던 성분 지워가면서 is not so much 이렇게 바로 영작이 되겠죠? is not so much A니까 surrender 명사로 쓸 수 있으니까요. is not so much surrender for peace. 자, 내 목표는 평화를 위한 굴복이 아니야. 오히려 뭐다? 그 다음 뭐 써요? as를 활용해야겠죠. 여기서 막 but 쓰고 rather 쓰고 이러면 안 됩니다. but as 그죠? struggle 이것도 명사로 쓰이죠? struggle for victory 혹은 triumph 쓰면 되겠네요. 자, 굉장히 수준 높은 문장이었는데 구문만 알고 있으면 바로 영작할 수 있었죠. 동화고 기출에서는 여기를 뭐로 냈었냐면 as를 then으로 바꿔서 문법 문제로 냈었어요. 1번인가 뭐 첫 번째 어법 문제 그렇게 나왔었죠. 이런 건 암기를 안 하면 풀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미니 테스트는 여기서 일단 종료고 다음 시간에서도 자,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 미니 테스트를 작성해서 시험을 치를 겁니다. 꼭 복습해 주시고요. 이 종이는 답 채운 다음에 버리지 말고 갖고 계세요. 나중에 정말 그 특강 종료되면 한 몇십 장 모일 텐데 그게 여러분들의 지식의 보고가 될 겁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서술형 넘어가고요. 자, 2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9시를 넘겨버렸네. 자, 빨리 해야겠어요. 자, 봅니다. 자, when students are starting their college life. 자, 여기 첫 번째 문장. 자, 시연이부터 해석해 봅니다. 학생들이 예. 시작할 때 네. 그들의 대학생을 시작할 때, 자, they may approach. 그들은 아마 자, 그 모든 수업의 시험의 학습 과제에 똑같은 방식으로. 네. 자, 일단 A번의 they가 누굴 가리킬까요? 그렇죠. 바로 앞 문장 또는 바로 앞에 있는 부분에서 찾는 겁니다. students고요. 자, 그리고 the same way도 앞뒤 소괄호 쳐보세요. 생긴 게 명사죠. the same way. 똑같은 방법. 근데 장소, 시간, 방법에 관련된 명사들은
명사처럼 생겼어도 부사로 쓰여요. The same way, 똑같은 방식으로. 그리고 every day, 명사지만 부사처럼 쓰이죠. 매일매일. 이제 자, 그럼 앞에서 문장이 완전히 종료가 됐어요. 의미 단위가 다 끝났거든요. same way에서. 문장이 끝난 다음에 컴마 찍고 사용하다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옵니다. 동사를 동사가 아니게 바꿔야겠죠. 준동사로 바꿉니다. 어떻게? ing를 붙이거나 pp로 바꾸거나 투부정사로 바꾸거나. 자, 그러면 여기선 가장 적절한 방법이 뭘까요? 뭐뭐 하면서라는 분사구문으로 만드는 게 일단 정답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물론 투부정사로 바꿔도 나쁘진 않아요. 뭐뭐 하기 위해서 혹은 뭐뭐 하다, 결국 뭐뭐 하다라는 결과적 용법도 가능하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커마가 찍혀 있으면 분사구문입니다. 어쨌든 간에 use는 올 수가 없겠죠? 자, use를 어떻게 고칩니까? using으로 고칩니다. 뭐뭐 하면서. 자, using. 자, 사용하면서 계속 해석해 보세요. 주연이. using. 무엇이 것으로 해석할게요. 네. 그들이 좋아하는 뭐 하고 싶어요? like to call. 부르고 싶어 하는 것. 뭐라고 불러요? 잠깐 rob입니다. rob. rob어는 고무예요. 고무도장 접근법이라고 그들이 부르고 싶은 것을 사용하면서 라고 했습니다. 자, 첫 문장에 students, many students, most students 이렇게 혹은 many people 같이 다수나 군중이 언급이 되면요. 요것만 기억하세요. 이거는 수능 모의고사 풀 때 원칙 같은 건데 멍청하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 대다수의 학생들, 대다수의 인간들 이런 표현이 나오면 그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나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상들은 웬만하면 틀려요.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대학교 생활 처음 할 때 모든 학습 과정들, 모든 시험들을 똑같은 방법으로 접근한다라고 했어요. 이거 잘못된 방법이에요? 잘하는 방법이에요? 잘못됐을 확률이 높다고요. 무조건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알겠죠? 자, 그러면 그게 뭐라고 불린대? 고무도장 접근법이라고 불린대요. 고무도장 접근법이 뭐야? 그러면 한번 추론해 볼까요? 그렇죠. 다 똑같이 찍어내는 거죠. 도장을 찍으면 모양이 변하지 않잖아요. 모든 학습에 모든 똑같은 방법을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통념을 뒤집으면 주제가 나오거든요. 혹은 요지가 나오거든. 통념이 지금 뭐가 있어? 많은 학생들은 모든 학습 과정에 똑같은 방법만을 사용한다. 이걸 뒤집으면 뭐가 됩니까? 잘하는 학생들은 학습 방법을 다르게 적용한다가 돼야 되겠죠? 바로 주제가 추론이 가능한 문제였습니다. 자, think about it.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명령문 나오면 바로 주장이나 요지 나옵니다. 명령문 나오면요. Think about it this way.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Would you wear a tuxedo를 입으십니까? 베이스볼 게임에. 잘못된 행동이죠. 그 다음에 a colorful dress to a funeral. 그리고 bathing suit to religious service. religious service가 뭐야? 종교 행사죠. 군복무는 영어로 뭡니까? military service예요. 그래서 어떠한 복무, 의무 같은 거 얘기할 때 서비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probably not, 아마도 아닐 거예요. 저는 이렇게 구체적인 예시 나오면 그냥 빨리빨리 넘깁니다. 이런 거는 모의고사 풀 때 팁이니까. 왜냐면 예시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주제문은 이렇게 자세한 구체적인 예시들을 들지 않습니다. 주제문은요. 자, probably는 아마도 아닐 거예요. You know there's appropriate dress. 당신 알고 있죠. 적절한 옷이 있다는 것을 다른 행사와 다른 그 환경에서. 자, 세팅은 환경이라는 뜻이 있고요. 환경 설정도 세팅 쓰지. 자, skillful learners. 자, 앞에 우매한 집단이 나왔어요. 대다수의 학생들. 그러면 우수한 집단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비교군이 반드시 나옵니다. 바보들이 나오면 천재들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 그럼 skillful learners. 이 사람들이 하는 생각과 행동이 진짜 바람직한 행위자, 바람직한 사상이 되겠죠? 다음 똑똑한 학습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노후에 목적어가 와야 돼요. 자, what이 나왔는데 니은. 자, 기억, 니은, 디귿은 문법 문제입니다. 자, what은 어법에서 어떤 대립상을 갖고 있습니까? what vs 대세 대결이고요. 자, what은 뒷문장이 불완전하고요. 대신 뒷문장이 완전해야 돼요. 자, 뒷문장 볼게요. 자, putting on the same clothes, 똑같은 옷을 입는 것은 on work, 효과가 없다. 모든 계급에 효과가 없다 라고 했습니다. 완전하니 불완전하니? 완전하면 정답은 니은의 what을 대수로 고쳐야 되겠죠. 자, 적어주면서 여러분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they are flexible learners 라고 했어요. 자, 그들은 유연한 학습자들이죠 라고 했습니다. 자, 대용어의 흐름을 반드시 파악해야 되거든요. 자, 앞에 플렉시블의 대용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입니까?
flexible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skillfully죠. 이렇게 연결하면서 해석하시면 좋습니다. 자, 단어들이 계속 바뀔 거라고 했지? 다음, 그들은 다양한 전략을 갖고 있으며, 자, 이제 서술형이네요. 한글 잘 보세요. 그것들을 언제 사용해야 되는지 안다, 인데요. 자, A번, 보기 보면, 조건에 알맞게 영작하세요. 총 10단어고 요 단어들을 활용하래요. 자, 직접 영작을 해볼 건데, 먼저 한글 문장이 제시된다면 난이도는 낮아요. 그리고 한글을 잘 분석하시면, 사실 보기를 안 봐도 풀 수 있을 겁니다. 한글 볼게요. 그들은 다양한 전략을 갖고 있으며, 그것들을 언제 사용해야 되지 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얘는 잘 보면요. 복문이에요. 복문. 복문과 단문의 차이를 아니? 복문이 뭐야? 그래서 주어 동사가 두 개, 즉 두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문장을 복문이라고 불러요. 첫 번째,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문장이 첫 번째 문장이야. 그들은 다양한 전략을 갖고 있다. 하나의 문장이죠. 뒷문장도 보면 그것들을 언제 사용해야 되는지도 안다. 두 번째 문장이에요. 즉 얘는 주어 동사 문장이 총 두 개로 구성된 두 개의 문장을 영작해야 하는 거죠. 그럼 두 문장을 연결할 때 반드시 뭐가 필요하니?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땐 접속사 and나 but 같은 게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한번 영작해보죠. 자, 저는 보기를 안 보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해볼까요? 자, 그들은 다양한 전략을 갖고 있다. 여러분 보기 보세요. J 갖고 있다 동사니까 have 다양한 전략들 보기 참고해서 different strategies가 되겠죠? They have different strategies. 자, 그리고 and를 쓸까요? but을 쓸까요? and가 좋겠죠? 논리가 이어지니까요. 그리고 알고 있다인데 새로운 문장이 시작될 때 주어 동사가 새로 다 나와야 되거든요. 물론 주어가 같다면 생략이 가능하죠. 하지만 우리는 아직 생략을 해야 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일단은 쓰세요. 생략을 나중에 하더라도. They know. 새로운 문장을 시작합니다. They know.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거 하나 나오네요. 언제 사용해야 하는지라는 목적어가 들어갈 상황이죠. 언제 사용해야 하는지, 언제라는 의문사가 들어가 있으면 의, 주, 동이에요. 그럼 한번 영작해 볼래? They know. 뭔가 좀 쉽지가 않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 자, 당연히 모르죠. 안 알려드린 거라서 그래요. 자, 볼게요. 의문사를 명사로 만드는 법은 총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오늘 배웠던 의주동이고요. 두 번째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요. 자, 이거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완전히 여러분들 걸로 체화시켜 드릴게요. 자, 의문사를 명사로 만드는 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 주, 동. 자, 두 번째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예요. 두 개의 차이점을 보면, 자, 아까 1번은 명확하게 인식시켜 드렸으니까 2번만 예시를 들어 드릴게요. 자, I don't know. 자, 나는 몰라요 라고 했고요. 자, 제가 예문들을 다, 이건 적지 마세요. 제 예문들은. 아, 미안합니다. 예문은 적지 마세요. 자, 한 문장씩 해석해 보겠습니다. 현우야, 첫 번째 문장 해석해 볼래? I don't know.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앞에서부터 끊어서 나는 모릅니다. 어디로 갈지. 자, 두 번째 문장 예빈아. 자, what to eat. 나는 몰라요. 무엇을 먹어야 할지. 세 번째 문장 주아야. 나는 몰라요. when to start. 언제 시작해야 그다음 네 번째 문장 효진이. 나는 몰라요. 어떻게 사용할지 그것을. 자, 보면 의문사 투부정사들의 공통점이 있죠. should의 느낌이 들어가죠. 뭐뭐 해야 할지.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영작해야 될 의문사 문장이 명사로 만들어야 될 의문사가 should의 느낌이 들어가 있다면 의문사 투부정사를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 자, 언제 사용해야 하는지를 영작해야 되는데, 자, 의문사가 일단 있고요. 명사 덩어리여야 하는데 should의 느낌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의문사 투부정사죠. 어떻게 될까요? when to use them이죠. when to use them. 이해했습니까? when to use them. 이겠어요? when to use them. 자, 의문사 투부정사를 사용할 때와 그리고 그냥 의주동을 사용할 때 구분하는 방법은 should의 느낌이 있냐 없냐입니다. 아셨죠? 요거만 할 수 있으면 진짜 서술형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16번도 했고, 자, 마지막 문장으로 가보죠. 자, B번에 They know that.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You study for multiple choice test. 당신이 공부한다는 것을 객관식 시험을 다르게. 그럼 이때 they는 앞문장에서 찾으라고 했는데 앞문장은 서술형 문장인데 앞문장에서도 they 처리되어 있죠. 앞 문장으로 가야지 보이죠. 정답은 flexible learners를 의미했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영작해 볼 건데, 자,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다. 자, 한글 문장 일단 잘 보시고요. 얘는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도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어떤 구문을 활용할 것 같아? 나돈니 A, 버들소 B 구문이죠. 이때 A와 B에는 동일한 무게가 옵니다. 문장이 오면 문장이 오고 형용사가 오면 형용사가 오고 전명이 오면 전명이 와야 돼요. 자, 그러면 영작해보죠. end day부터 시작했으니까 day 다음은 뭐가 옵니까? day 다음이니까. 그렇죠. 동사가 먼저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럼 영작해볼게요. end day, no. 그 다음은 no의 목적어가 와야 되겠죠. end day, no.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방금 배웠네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니까 what to do가 되겠죠. 좋아요. what to do. 이해가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끝내면 안 되는 게 우리 뭐 활용했어야 됐어요? 나돈니 버들소비를 썼어야 됐으니까 그걸 추가해야 되거든요. 어디다 넣을래요? And they know? 나돈니 know를 먼저 가야죠. 나돈니 know, 버들소 know 이렇게 가야겠죠? 자, 다시 지우고 해볼게요. 자, and they 주어 나오고 not only know what to do 그 다음 컴마 찍고요. but also죠. but also 그 다음 새로운 문장이 시작돼야 되는데 자 보면 not only 다음에 but also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not only 다음에 동사만 나왔으면 but also 다음에도 동사만 나오는 게 맞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not also no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야 하다 how to do겠죠. how to do it do them인가? do them이겠네요. them을 쓰거나 it을 쓰거나는 앞에서 어떤 재생을 받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And they not only know how to do, but also know how to do them입니다. 자, 있는 거 조건에 있는 단어도 잘 확인하시고 단어 개수를 세봐야 돼요. 근데 자, 단어 개수 한번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네, 열다섯 개네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삭제를 하나 해야 된다면 뭘 삭제할래요? no를 삭제한다. 그렇죠? no를 삭제한다고요? only를 삭제. only가 어디 있어? not only에서 only를 삭제하면 어떡해요? 뒤에 있는 no 중복이니까. 그렇게 되면 not only A, but also B에서 A와 B의 동일한 무게가 와야 된다는 게 무너지잖아. 댐을 지었나? 그렇죠. 댐을 지우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 How to do. 자, 아니면 댐을 지우는 것도 괜찮았고요. 버돌소에서 벗은 접속사거든요. 원칙상. 그래서 일단 주어를 만약에 하나의 단어를 다시 살려야 한다면 but 다음에 they를 추가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만약에 단어를 추가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but they also 이렇게 but they also know. 어쨌든 답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문법, 어법적으로만 맞고 의미만 통하면 됩니다. 이렇게 썼어도 정답은 인정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모범 답안은 조금 다를 수 있어도 여러분들이 문법적으로만 잘 맞겠으면 됩니다. 자, 2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요약문이고요. 자, 요약문은 먼저 주제를 다 알고 들어가기 때문에 쉽게 맞출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 글의 주제부터 말해보죠. 자, 다 배웠던 지문이지? 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주제가 뭐예요? 주제는 명사형으로 대답하면 된다고 했어요. 소재니까요. 뭐에 관해 쓴 글입니까? 학습에 뭐라고 이렇게 시작하면 좀 그런가? 학습에 뭐라고 해야 되니? 나도 못 만들겠다. 야, 한번 도와줘. 공부법 아닌가? 뭐라고? 창의성? 창의성은 아닌 것 같고. 네? 학습 차이? 학습마다 다른 공부 접근 방식. 학습마다 다른 공부 장소. 그렇죠? 예. 네. 그걸 좀 더 멋들어지게 영상으로 말해봐봐. 학습 접근법. 물론 학습 접근 맞아요. 맞긴 해. 그 주제는 맞아요. 근데 너무 뭐라 해야 되지? 너무 추상적입니다. 너무 제너럴해요.
학습 못하겠다 이거. 방법. 방법의 차이? 방법의 차이? 이것도 너무 제너럴해요. 학습 영역에 따른 학습 방법의 이거 어떻게 만드냐? 고민이 많이 필요하네요.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 고민해 봅시다 같이. 나왔으니까. 유연한 학습의 필요성 정도로 하면 좋지 않을까요? 유연한 학습 방법의 필요성. 괜찮죠? 유연한 학습 방법의 필요성. 상황에 따라 혹은 영역에 따라 학습 방법을 달리하자라는 글이니까 유연한 학습 방법의 필요성 정도가 좋을 것 같네요. 됐죠? 자, 이걸 소재로 쓴 글이고요. 자, 이걸 요지로 만든다면, 메인 아이디어로 만든다면 유연한 학습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해도 좋고요. 학습 영역에 따라 다른 방법을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가셔도 좋겠네요. 자, 그러면 주제와 요지를 알려드렸으니까요. 자, 이러한 학습자들은, 자, 본문에서 빈칸 단어를 찾아야 되거든. 이러한 학습자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습 방법을 적절한 다른 상황에 대해서. 자, 그럼 첫 번째 빈칸에 뭐 들어갈까요? 똑똑한, 유능한 뭐 이런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본문에서 찾아본다면 skillful 아니면 flexible이 들어가면 좋겠죠. 자, 여기에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빈칸에는 이런 학습 방법을 갖고 있다라고 했는데 어떤 학습 방법을 갖고 있었죠? different가 들어가면 딱이죠. 다른 학습 방법, 유동적인 학습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됐지? 물론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쓰셔도 돼요. 여기는 multiple을 써도 틀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다중의 혹은 다양한 여러 가지이란 뜻이니까요. 자, suitable for different situations 문장 끝났고, knowing 뭐뭐 하면서 분사 구문이거든요. 알고 있어요. 이것과 이것 다음에 자, they should use them 완전한 문장에 나오고 있지. 완전한 문장 앞에 나올 수 있는 게 뭐야? 병렬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이거 뭘지 한번 채워보세요. 이거는 지문을 얼마나 공부했는지의 싸움이 아닙니다. 어법적 지식이 필요해요. 완전한 문장 앞에 나올 수 있는 성분, 의미상 노후의 목적어가 되어야 되면서 의주동이겠죠. 의주동. 그럼 의문사 2개 병렬이에요. 그럼 뭐가 들어갈까? 하나 when 하나 찾았고요. 또 나머지 하나는 뭐가 돼야 돼? what. 자, when과 what을 말하셨는데, 자, what은 뒷문장이 불완전해야 된다고 했죠. when은 가능한데 what은 뒷문장 완전한 상태에서 올 수가 없어요. 그럼 뭐가 될까? how죠. when과 how 어디 있어? 마지막 줄에 있죠. what과 how가 들어갈 자리였어요. what이 아니라 when과 how가 들어갈 자리였어요. 네. 그 what을 써서 많이들 틀렸을 것 같은 문제죠. 만약에 실전에서 나왔다면. 그래서 접속사 자, 이렇게 완전한 문장, 완전 문장이 아니고 목적어로 의문사가 나온다면 반드시 의주동을 지켜야 되고요. what 빼고는 다 나머지 문장이 완전해야 된다는 것까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름 23번으로 가보죠. 자, as 문장 나왔는데요. 뭐뭐 함에 따라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get worse가 변화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뭐뭐 함에 따라예요. 자, 사회적인, 경제적인 나라의 상황이 더 악화됨에 따라 라고 했어요. 자, 일단 소문자 A는 어법 문제입니다. socially를 뭐로 고쳐야 될까요? social로 고쳐야겠죠. 이유는 병렬이잖아요. 명사를 꾸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형용사 병렬이에요. social로 고칩니다. 자, 국가들의 사회 경제 상황이 get worse는 더 나빠지다 라는 뜻이죠. 개시되다의 뜻이니까. 자, 대문자 A는 어휘 문제인데 반의어를 떠올리라고 했습니다. worse의 반대가 뭐야? better이죠. 그럼 나라의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게 맞니? 더 악화되는 게 맞니? 더 좋아지는 게 맞니? 좋아져요. 풀 수가 없죠. 단서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풀어요? 물론 내신은 달라요. 내신은 이미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바로 풀 수 있을 거야. 근데 지금은 실전처럼 푸는 거니까 반드시 단서를 뒤에서 찾아야 돼요. 어휘 문제의 단서는 무조건 뒷문장에 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이제 3월 달에 풀게 될 텐데 여러분들 모의고사 풀다가 어휘 문제 29번에 나오면 30번에 나오면 자, A번 보기가 있어요. 반대 단어를 떠올리면서 풀겠죠? 그죠? 빅인지 아니면은 뭐 스몰인지 풀 텐데 바로 정답 찍지 말고 뒷문장을 보고선 찍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사회 경제 상황이 이렇게 됨에 따라 임금의 수준과 근무 환경도 개선되었다. D가 플러스의 내용이니까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단어로 고쳐야겠죠? worse를 better로 고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 보고 주제 말해보죠. 우리 이 지문 배웠으니까 주제 말해보세요. 주제가 뭡니까? 어떤 것을 소재로 썼어요?
여행 산업을 발전시킨 요인. 이게 이 글의 주제예요. 여행 산업을 발전시킨 요인. 어떤 게 여행 산업을 발전시켰다고 했니? 기억 안 나요? 그 여행 그 운송. 운송, 그렇죠. 첫 번째는 일단 뭐 임금 수준도 올라가고요. 노동 환경이 개선되면서 사람들의 여가가 생겼고요. 두 번째가 운송 수단이 발달했어요. 철도가 깔리고 항공기가 다니면서 여행 산업이 발달했다라는 글입니다.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자,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여행 산업이 발달한 요인입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자, 두 번째 문장. 자, gradually, 서서히 사람들은, 자, 이거 giving이라는 ing 밑줄이 거져 있는데, 자, 만약에 어법 문제에서 ing와 ed 앞에 비동사가 함께 있으면 반드시 be까지 합쳐서 봐야 돼요. 이건 bing vs bpp 문제입니다. 알겠어요? 그냥 ing, pp는 해석으로 풀라고 했잖아요. 능동인지 수동인지 형용사로 푸는 거니까. 근데 bing vs bpp는 동사로 쓰인 것이기 때문에 목적어를 보고 푸는 게 맞아요. 알겠습니까? 하지만 여긴 또 예외죠. be giving과 be given은 조금 달라요. 왜냐면 4형식 동사는 bpp 다음에도 목적어가 나오죠. 이렇게 어렵게 풀지 말고 그냥 외워버리면 끝납니다. be given을 그냥 단어로 외우세요. 적어주세요. 자, be given은 받다란 뜻의 단어입니다. receive예요. 받다. 그냥 이렇게 외우면 끝납니다. 해석해 볼까요? 서서히 사람들은 더 많은 휴가를 받습니까? 휴가를 줍니까? 근무 환경이 개선됐다라는 앞문장 내용에 의거해야 되기 때문에 받는 게 맞겠죠? be given이 정답이었어요. 뭐 거의 해석으로 풀리는 문제였고요. 자, 동시에 자, 운송의 형태도 향상되었고, 자, 그리고 이러했다이니까 일단 플러스의 내용이 나올 겁니다. 기억에 운송의 형태가 발전됐고, 자, 기억을 한번 영적해 보겠습니다. 자, 보기의 표현을 사용하되 필요시 어법에 맞게 변형 추가할 것이라고 했고요. 그다음 9단어래요. 자, 일단 6개의 단어, 7개의 단어가 있으니까 2단어가 추가될 겁니다. 주어 뭐가 될까요? 엔드부터 새로운 문장 시작이니까 웬만하면 it이라는 단어가 보기 조건에 있으면 주어를 it으로 잡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거는 풀다 보면은 체험 지식이 생길 겁니다. 자, it이 주어고요. 그다음 동사는 뭐가 될까요? it. 아무거나 선택해 보세요. 감을 믿어보죠. 뭘? become. 일반적으로 get과 become이 같이 온다면 저라면 become을 골랐을 것 같아요. become이 보통은 주동사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it 시제를 잘 보세요. became이죠. 왜냐면 앞뒤가 다 과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became이라는 과거시를 씁니다. it became 보어올 차례죠. become 형용사니까 became faster and cheaper까지는 금방 했을 겁니다. 자, 이것은 더 빨라졌고 더 값싸졌습니다. 자, 문장 끝났죠? 그 다음 get이라는 동사가 나올 수 있니? 못 나오죠. it이 주어가 되면 뒤에 보통 뭐가 뒤따르죠? it, to, 가주어, 진주어, 구문. 요것도 센스 있게 바로 써야 돼요. 자, it이 주어일 경우 서술형에선 거진 한 열의 9이에요. 거진 투부정사 진주어 씁니다. it, to get. 그 다음 마지막 place를 배치할 건데, 자, get이 무슨 뜻이야? 얻다의 뜻이에요. 여기는 맥락상 무슨 의미가 들어가야 돼? 도착하다, 도달하다의 의미가 들어가야 되겠죠. 운동수단이 향상되면서 장소들에 도착하는 것도 빨라졌다. 그러면 도착하다는 영어로 뭡니까? get to죠. get to. get to라는 동사를 몰랐으면 풀 수가 없는 문제였어요. 단어 추가하는 걸 보면 일단 투부정사에서 이 가주어, 징주어에서의 to 하나 추가했고요. get to에서 to 하나 더 추가를 했네요. 그래서 9단어 영작이 맞춰졌습니다. 그쵸? It became faster and cheaper to get to places. 그래서 자,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 느끼는 게 우리가 동사를 외우지 않으면 풀 수가 없죠. get to가 도착하다고요. 우리 저번에 풀었던 것은 pay attention to가 뒤따르잖아요. 뭐뭐에 집중하다. 그러니까 pay attention in 이렇게 쓰면 틀리잖아. 이제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다 기출 문제들이니까요. 자, 22번입니다. 니은의 우리말과 같은 뜻이다. 이거는 이따 풀면서 합시다. 자, 계속 볼게요. 자, 영국의 산업혁명은 자, led to라는 표현 나왔는데 이것도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led to는 무슨 뜻이죠? 이어지다. 그렇죠. lead는 이끌다고요. lead to는 이어지다로 외우라고 했습니다. 결과가 나와요. 두 개 다릅니다. 자, lead 이끌다, lead to 이어지다. 자, 그래서 나중에 lead라는 단어만 나왔어도 만약 뭐뭐로 이어졌다, 뭐뭐의 결과가 됐다라는 표현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to를 추가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lead to 이어지다.
자, 영국의 산업혁명은 이어졌습니다. 많은 이러한 변화로 철도가 19세기에 열어주었습니다. 새로운 유명한 해변가 리조트를 열어주었죠. 자, 이때 C번의 문법 문제입니다. opened up, 타동사고요. 뭐뭐를 열다, 과거 시제로 쓰였네요. 문제될 거 있습니까? 문제될 거 없죠? 자, 타동사고 과거 시제. 다음 famous C번은 어휘 문제예요. famous versus 뭐가 됩니까? 유명한의 반대가 뭐야? 고민해서 안 떠오르면 그냥 남만 붙이세요. 안 유명한, 무명의란 단어도 있을 거고, 혹은 악명의란 단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famous vs infamous니까 정답은 플러스 단어가 들어갈 자리죠. 예시가 나오는 부분은 앞문장이 주제거든요. 앞에서 뭐라 그랬니? 산업혁명 이후에 관광산업이 많이 만들어졌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유명한 것들이 만들어져야겠죠? 그래서 famous가 맞고요. 다음 with the railways. 자, 여기는 좀 희귀한 문법이 하나 나왔는데, 그럼 도치 배운 적 있죠? 부정부사 도치, 뭐 유도부사 도치, 장소부사 도치 이런 거 배웠을 텐데, 자, with the railways, 철로와 함께라고 했습니다. 자, 부사가 문두에 올 경우에 이렇게 전치사 명사로 된 부사가 문두에 오면 도치가 선택이거든요. 도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근데 장소부사일 경우는 거의 도치를 시키고요. 여기는 도치를 선택하는 상황에서 many large hotels가 주어 반드시 동사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becoming을 뭐로 고칩니까? came으로 고치는 게 정답이었죠. 왜 came입니까? 왜 과거가 돼야 돼? 앞뒤 맥락이 과거니까요. 앞에도 과거, 뒤에도 과거면 당연히 과거 시제 써야겠죠? 자, 예를 들어서 캐나다에서는 새로운, 자, 2번도 어휘 문제인데요. new의 반대가 뭐야? old죠. 그럼 새로운 시스템이 만들어졌을까요? 옛날의 시스템이 만들어졌을까요? 새로운 게 만들어져야겠죠? 왜? 많은 여행업이 성장하고 있다가 주제잖아요. 새롭게 계속 만들어지는 상황이니까 새로운 게 만들어지는 게 맞고요. 자, 그리고 새로운 해변가 위 철로 시스템은 자, coast 이렇게 하이픈이 들어가면 어떤 품사를 만든다고 했니? 형용사를 만듭니다. 해안가 위 혹은 해안가를 연결하는 뭐 이런 뜻이에요. 자, 새로운 해안가의 철로 시스템은 주어 나왔고 동사는 어디가 될까요? 한글에서 찾아보세요. 자, 일단 여기가 주어고요. The new coast railway system 주어 나왔고 동사는 가능하게 했다죠. 가능하게 했다. 자, 가능하게 했다. 뭔가 좀 이런 동사가 안 떠오를 텐데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죠. 가능하게 했다 어떻게 만들래요? 여기 보기에서 make possible이에요. make possible. 자, 적어주세요. make possible. 가능하게 하다. 이게 원래는 하나의 동사로 외우는 구문은 아닌데요. make라는 동사의 문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먼저. 자, make라는 동사는 어떤 문형을 갖죠? make 목적어 형용사예요. 동사 원형은 5형식 사역일 때고요. 자, 이렇게 다양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make 목적어 형용사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수능 어법 문제에서도 고3 거에 꾸준히 나와요. make 목적어 형용사. 자, 따라해 보세요. make 목적어 형용사. 이제 문법 문제 정말 단골입니다. 물론 고3 수준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 5가 세 줄 나와요. 5만 세 줄 나와요. 세 줄. 그러니까 make가 여기 있고 세 줄 나오고 형용사가 여기 끝에 있는 거야. 안 보여요, 잘. 그러니까 make랑 형용사를 미리 표시해두고 해석하지 않으면 구조 분석이 좀 힘듭니다. 고3 거는. 자, 어쨌든 make 목적 형용사에서 make가 일단 오고 원래는 possible이라는 형용사가 맨 뒤로 가는 게 맞거든요. 근데 목적어가 길어지면 안 보인다고 했지. 그럼 형용사를 끌어다가 앞에 놓을 수 있어요. make possible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우리 그 구조로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서술형에서는 원칙대로 가셔도 좋아요. make 목적어 형용사를 쓰는 게 원칙이고요. 이 원문에서는 make 형용사를 먼저 쓰고 목적어를 뒤에 보내는 형태입니다. 목적어가 너무 길어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the new coast railway system은 made possible이 먼저 나오겠죠? made possible. 자, 그 다음에 목적어 나와야 되잖아요. 로키 산맥의 베니프 스프링과 그리고 샤터 레이크 루이즈와 같은 유명한 건설, 요게 목적어지? 좀 목적어가 길어졌네요. 고유명사 때문에. 그러면 더 빌딩 오브 such famous 더 빌딩 오브 such famous hotels가 되겠죠. 그 다음 as로 고유명사 쓰시면 되겠네요. 이해했습니까? such as는 붙어있기도 있지만 붙어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한정사로 사용이 될 때는 such hotels as 이렇게 떨어지기도 합니다. such as hotels. 알겠습니까? 붙어 있어도 되고 떨어져 있어도 되고. 그래서 building of hotels 쓰셔도 되고요. building of such hotels라고 쓰셔도 돼요. 이해했지? 고유명사는 따로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 23번 문제입니다.
자, 이 글의 요지를 작성하는 건데요. 먼저 주제를 먼저 떠올려 볼게요. 주제가 뭐였습니까? 네, 23번의 요지 문제입니다. 주제가 뭐였어요? 여행 산업을 발전시킨 요인들이었죠. 근데 저도 이제 원장 선생님 수업을 듣고 있지만 주제만 가지고 문제를 풀기엔 주제는 좀 추상적인 경우가 많아요. 주제와 요지를 동시에 갖고 푸는 게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요지는 뭐야?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돼요. 어떤 게 여행 산업을 발전시켰다라고 문장형으로요. 임금의 확대, 여가 시간의 확대와 그리고 운송 산업의 발달이 여행업을 발전시켰다. 문장형이 되면 돼요. 알겠습니까? 구체적인 키워드가 더 들어가죠. 메인 아이디어가 되면. 알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지는 뭐예요? 여가 시간의 확대와 여가 시간에 하면 좀 그런가? 임금, 여가 시간의 확대 그리고 또 운송 산업의 발전이 여행업을 성장시켰다. 이렇게 가면 요지가 되겠죠? 그래서 주제와 요지를 동시에 가지고 풀면 웬만한 문제는 다 풀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요지를 가지고 푸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Along with the improvement to raise levels of working conditions. 자, 뭐와 함께? 임금의 수준과 그리고 근무 환경의 성장과 함께 자, 운송산업의 발전은 자, 예를 들면 이것과 같은 운송산업이래요. 어떤 거 나왔었죠? 운송산업 예시가 철로가 먼저 나왔죠. railways입니다. 본문에서 그대로 쓰라고 했기 때문에 단어 변형시키면 안 됩니다. railways and air transport는 자, bring about이라는 동사가 무슨 뜻이야? 야기하다, 발생시키다라는 뜻입니다. 뭐뭐를 야기시키다, 뭐뭐를 발생시키다. cause와 같은 뜻의 동사입니다. 자, 야기하였습니다. 자, 무엇의 성장, 무엇의 발전입니까? 빈칸은 키워드 tourism이 들어가면 좋겠죠. tourism.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신 때 이미 다 정리를 하고 들어갈 거고요. 이 정도의 요약문은 이미 예상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아마 똑같은 문제로 대비를 시켜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쉽죠? 요약형 서술형 문제가 모든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출제돼요. 구리여고도 나오고 수태고도 나오고 구리고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토평고도 나오고요. 됐습니까? 근데 토평고는 좀 단어를 어렵게 나오고 이번에 너무 어려워지더라고요. 단어 진짜 빡시게 해야 돼. 원래 2학년 때부터 토평고가 어려워지기 시작했었는데 올해는 1학년 기말 때 완전 헬이었어요. 단어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네. 알겠지요? 자, 24번입니다. 네, 24번. 자, 봅니다.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할게요. 자, success can lead you off. 자, 일단 lead 아까 나왔었던 동사 계속 반복되는 게 보이죠, 그제? 배웠던 거 계속 나옵니다. lead 무슨 뜻? 이끌다인데 off your intended path가 나왔어요. 자, off는 붙어 있다가 떨어져 나가는 거거든. 이탈입니다, 이탈. 그럼 lead you off intended path는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성공은 너를 의도된 길에서 이탈시킨다. 이탈되게 이끈다예요. 이해했습니까? 이탈시킵니다. and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편안한 틀에 박힌 생활로 가게 만들죠 라고 했어요. 자, 첫 문장은 약간 함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반드시 패러프레이즈 해야 돼요. 첫 문장에 뭔가 좀 의미 혹은 무게감 있는 문장이 온 것 같으면 반드시 여기서 주제를 뽑아내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첫 문장 패러프레이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공은 우리를 의도된 길에서 이탈시켜서 편안한 틀에 박힌 생활로 집어넣는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성공은 나쁘다죠. 성공은 안 좋은 거예요. 여기서 이 방향성을 반드시 잡고 가야 돼요. 우리가 의도했던 바를 이탈시키니까요. 그래서 이 글에서 comfortable이라는 단어는 분명히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편안한이라고 피상적으로 봤을 땐 플러스의 단어지만 여기서의 편안한이라는 건 발전이 없고 고여있고 썩어가는 것, 그걸 의미하는 거겠죠. 자, if you are good at something and are well rewarded for doing it. 너가 만약 잘하고 잘 보상을 받게 된다면 넌 아마 자, 여기서 keep done이 나왔는데요. 자, keep이라는 동사의 문형도 여기서 외워야겠죠? keep 다음에는 어떤 형태만 올 수 있어요? keep ing. keep ing 외워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단순한 문제지만 출제가 됐어요. You may wanna keep doing it. keep doing으로 고치고요. 물론 본문 남기시면 바로 풀리죠. Even if you stop enjoying it. 자, enjoy ing, stop ing도 외워주세요. stop ing. 이건 중학교 때 이미 다 외웠죠?
stop to 올 수 있어 없어? 있어요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 게 stop to는 무슨 뜻이야?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인데 stop이 일형식으로 쓰인 거예요. 뭐뭐 하기 위해서를 그냥 뒤에다 부사로 갖다 붙인 꼴이지 stop 다음에 to가 온다라고 얘기하는 좀 애매하죠. 이해했나요? 그냥 멈추다 끝난 거고 뭐뭐 하기 위해서는 부사로 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stop 다음에 to가 올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건 좀 그런 식으로 따지면 동사 4만 개 뒤에다가 다 to 붙여야죠. 뭐뭐 하기 위해서 사냥하다, 뭐뭐 하기 위해서 먹다, 뭐뭐 하기 위해서 수영하다 다 붙여야죠. 안 그러니? 스탑도 나야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스탑 다음엔 ing만 올 수 있다. 다만 스탑이 일형식일 때는 의미상 투부정사도 올 수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입니다. The danger is that. 위험은 that 이하입니다. 원제 언젠가 당신이 둘러보고 깨닫게 되는 너가 너무 깊이 빠져 있어서 자, 앞에 쏘가 나오면 뒤에 보통 뭐가 뒤따른다고 했지? 그죠? so that 구문입니다. 그래서 앞에 so 표시하시고요. that 표시할게요. so that 구문 어떻게 해석하지? 떨어져 있으니까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필기 안 할게요. 자, 뭘 깨닫게 될까요? 너가 너무 깊이 빠져 있대요. 이런 러트에 빠져 있다고 했는데 자, 어떤 단어 들어갈까요? 위에 나왔던 거 그대로 넣으면 되겠죠. comfortable을 넣으면 될 것. comfortable과 같은 뜻 똑같은 게 있네요. comfortable. 당신이 너무 편안한 생활에 빠져 있어서 그 결과 당신은 더 이상 태양을 볼 수도 없고 신선한 공기를 브리드할 수도 없다. 신선한 공기와 태양이 의미하는 건 뭘까? 추가적인 성공, 발전을 의미하겠죠. 그렇습니까? 더 높은 곳이니까요. 다음, 그 틀에 박힌 생활의 양쪽 면이 너무 미끄러워서 기어올라 나오려면 초인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자, 영작할 건데 한글이 제시됐고요. 자, 문제를 보면 배열 영작이에요. 이것도 369 출제되고 929 출제, 929는 이거 안 나옵니다. 토평고도 하나 나왔었던, 토평고도 이거 있었나? 아마 이거는 서술형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낮은 형태의 서술형이거든요. 한글이 제시되고 단순 배열이에요. 이건 그냥 암기하고 들어가면 다 맞추는 문제입니다. 해보죠. 주어 뭐 쓸래요? 주어 양쪽 면입니다. 그렇죠? 양쪽 면. 그럼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The size of the rut이죠. The size of the rut. 우리가 한번 암기하고 들어간 문장이랑 아마 금방 할 수 있을 거예요. The size of the rut. 동사는 have, become이고요. 자, become 플러스 형용사죠. become slippery. 너무나 미끄러워졌다. 그 다음 so가 나와야 되겠죠. so slippery입니다. 너무 미끄러워져서 so that 구문이죠. 그 결과 the size of the rut have become so slippery that 그 다음 새로운 주어 동사 시작할 건데 25이죠. It would take 동사 나왔고요. A superhuman effort. 초인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뭐 하기 위해? To climb out. 뼈져나오기 위해서. 자, 같이 한번 영작해 볼게요. 아니, 영작이 아니라 암기로 해보죠. 시연아 암기해 보세요. 방금 한 문장. 안 보고 해야죠. The size of the rut become so slippery that 그 결과 it would take 뭐가 걸려요? superhuman effort가 필요하죠. To climb out 하는데 됐죠? 이런 식으로 금방금방 암기할 수 있습니다. 주요 문장들 이런 거 20개만 암기하고 들어가면은 내신 대비 끝이에요. 쉽지? 네. 쉽습니다. 내신 대비. 자, 그 다음 진도는 다 끝이 났고요. 여러분들 자, 오늘 했었던 표현들 중에서 좀 추가적으로 알아둘 만한 것들 한번 필기해 드릴게요. 자, 23번 질문으로 가셔서요. 자, 휴가라는 단어가 뭐가 나왔습니까? 휴가. 타임 오프라는 단어가 나왔었잖아요. 휴가. 그렇죠? 타임 오프의 대용어들만 적어 드릴게요. 자, 어휘가 중요하게 쓰이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휘를 많이 최대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타임 오프 휴가고요. 자, 그 다음에 respite 이것도 휴가라는 뜻입니다. respite. 그리고 time away도 괜찮고요. 자, 그 다음에 break라는 단어도 많이 쓰죠. break. 자, 그리고 현대 영어에서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용어로는 동사이긴 한데 chill 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chill. Let's chill 하면 무슨 뜻이야? Let's chill 또는 Let's chill out 하면 쉬자라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쉬자. 이거는 약간 신조어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고요. 더 신조어 약간 좀 구어에 가까운 비격식 표현 chillax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거는 relax와 chill을 합친 거예요. Let's chillax라고 하면 좀 머리 좀 식히자 라는 뜻이에요.
놀자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건 비격식이니까 외우진 않아도 좋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다음 시간까지 반드시 복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문형 중심으로 고생하셨습니다.